20분 정도 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 디지털 교육자료에 현재까지 온 내용들 그리고 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금까지 노력 그리고 디지털 교육자료 다 아시겠지만 어떤 거라는 거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디지털 가로점 예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써왔기 때문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법안이 나왔고 8월 14일 날 법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AIDT라고 불렸던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바뀐 내용인데요. 여기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형 도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정의와 범위를 그 법에 신설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형 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예전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했던 지류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교과서라고 하고 그 밖에 전자책도 포함이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이 없는 뭐 파일 포맷으로 따지면 PDF 정도나 그런 형태로 단일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정도가 이제 교과형 도서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라고 하는 그 규정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 교육 자료는 뭐냐? 저작법상 저작물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그래서 예전에 AIDT가 이 규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바뀌게 됐습니다. 뭐 세 번째는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료도 이렇게 교육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지능 정보 기술이 과연 뭔지 살펴보면 그거에 앞서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부칙으로 또 따라온 게 뭐냐면 이 개정 규정에 따라서 기존의 AIDT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 공포 즉시 지위가 바뀐다. 다만 학교장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2026년 3월 1일 그러니까 내년 2학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는 것이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이게 뭘까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는 것들. 이것도 뭐 일종의 요즘 말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역시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나왔을 때 한 요 네 가지 정도 아주 어떻게 보면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것들을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려서 읽어보면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된 것들은 모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에듀테크 제품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조사해보면 패들렛이더라고요.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캔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로스쿨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대 알지오메스, 그리고 대구교육청은 또 IB 후보 학교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IB를 수린하고 있는데 IB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IB 매니지백.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모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자료가 됐습니다. 교육 자료가 됐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가 그 법에 따라서 두 가지를 엔드 조건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직 명확하게 안 났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다뤘던 여러 가지 그런 그 교육 자료로 우리가 예전에 썼던 뭐 예를 들면 패들렛 같은 경우에서 다룬 개인정보가 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이라든지 다루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학교에 미리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3월 1일에 패들렛을 쓰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 전에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때 첫 번째 조건에 따른 것들을 준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체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되는 것이 뜨거워서 이 내용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AI 디지털 교육 자료 또 오늘 나올 때도 보니까 2학기 때 이제 다른 시도는 한 19% 정도 변경됐는데 대구는 선택이 한 80% 정도 또 2학기 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사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현황이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무슨만 구축을 올해 적용되는 초4부터 고1까지 저희가 100% 증속이라고 하죠. 속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마트 기기를 100% 초4부터 지금 3학년부터, 그러니까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0%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내용 연한에 따라서 이것들을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다른 시도, 뭐 특정 시도를 말씀을 안 드리지만, 거기는 보급률 자체가 60% 70%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려고 해도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AIDT 교과서든 교육자료를 쓰려고 하는데 학교 기기가 없거나 속도가 안 나거나 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부분은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AIDT 이전에도 저희는 수학 점핑 학교라든지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AI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시도 못지않게 어쩌면 탁월하게 그렇게 갖춰줬던 것도 일종의 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선정에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실 직원들, 실장님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연수들까지 저희가 좀 치밀하게 이렇게 연수를 진행한 부분도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자료의 모습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교육 자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예전에 AIDT의 정의였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등을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AI 디지털 교육 자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요 네 가지 요소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발행사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고, 발행사에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요건들을 만들고 발행사에서는 여기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검증을 받아서 나온 것이 디지털 교육 자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AI 디지털 교육 자료에 지향하는 서비스는 이 서비스가 도달해야 되는 각각의 뭐 제품으로 따지면 고객일 거고, 우리로 따지면 학생, 교사, 학부모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학생한테는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한테는 그냥 수업이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습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는 것을 지향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학부모한테는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긴 하지만 시작할 때의 지향점을 이랬고요. 자, 이런 지향점이 제대로 도달이 되면 결국은 중심은 학생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일부가 아니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맞춤 학습 지원 도구이자 똑똑한 보조교사로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경우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현재 거기까지 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그렇지도 않고 향후에도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다니는 학생들하고 학교의 모습은 대등소이합니다. 선생님 수업할 때는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지 문제지 제작해서 그거 인쇄하고 학생들한테 미리 나눠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기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피드백이 주기가 어렵죠 사실. 뭐 자기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그래서 디지털 교육자료는 이런 피드백에 사실은 또 큰 강점이 있고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렇게 인쇄되고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디지털 교육자료는 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경감과 그다음에 학생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하면 교사학습 지원 도구, 교과서의 지위를 가졌을 때 교과서의 내용과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스펙트럼이 넓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쓰는 내용들을 오늘 한번 이제 시연을 할 때 직접 보시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기존의 교과서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AI 튜터를 또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 설계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이 형태로 선생님이 기존에 했던 수업 방식으로는 일일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서도 내지는 숙제를 내고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강세와 발음 교정, 음성인식 기반 대화 연습, 듣고 따라 말하기를 통한 억양 연습이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다 학원에서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여기 학교에서 해서 저는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원래는 학원에서 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고 학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최저의 기술입니다. 내일만 돼도 새롭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발행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엮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맞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지만 여러 다문화 언어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면 디지털 가우점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기능 중에 집중학습 모드라고 있어서 학생들을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화면과 학생 화면을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학생 화면 모니터링도 선생님 자리에서 가능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얘기하니까 선생님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애들 말 들어보니까 이거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있던데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따지면 그런 학생들이 또 예전으로 따지면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고 딴짓을 안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 하게 되면 관리하에 쓰면은 괜찮을 거다. 자 이제 실제 사용 얘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이제 의견을 받아보니까 아주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영어하는 것은 처음인데 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로 정리해주고 유사한 문제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심한 문제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좋고 집에 와서도 여기 교과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여러 학부모님들, 학교 운영위원회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수업을 공개하는 학교에 같이 가서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디지털 교육자를 활용하는 수업 보고 나니까 지금 하는 게 이제 초3, 4,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해 적용되고요. 원래 로드맵상 내년에 초 5, 6, 중2, 고등학교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그대로인데 그래서 좀 많이 확대를 해주면 안 되나 꼭 수학, 영어 전공만 해야 되나 다른 과목도 좀 늘려달라 뭐 이런 의견들도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이 본인도 우려했던 디지털 바우존이나 문해력 문제 등은 이렇게 쓰는 수업에 활용하는 그리고 선생님 관리하에 쓰는 걸로 봤을 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또 선생님들 의견은 잘 쓰셨던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학생의 참여도예요. 항상 어머니들 여기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저는 이제 장학사가 아니고 장학관이지만 예전에 학교에 장학사 온다고 하면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청소하고 수업 똑같은 거 이렇게 요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학교를 둘러보면 얘들이 엎드려 있어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얘들을 깨워서 뭔가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AI 디지털 교육 자료를 잘 쓰는 학교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엎드린 애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활동이 선생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공유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피드백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도의 향상이 첫 번째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조사해서 인쇄해서 다시 애들 숫자대로 나눠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줄므로써 업무도 경감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가져주고 학교 교실 안에도 이제 애들이 많이 주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정규 분포로 그리기 때문에 중간에 웬만큼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설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아주 처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붙어야 되는데 그럴 때 나머지 반이 수업이 멈춰버립니다. 그런 애들한테도 충분히 나머지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한테는 평이한 문제, 일반적인 문제,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문제를 할 수 있어서 개별 지도가 가능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 시간에도 몰입도라든지 이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희가 잠깐 멈췄거든요. 2학기 때 이거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잠깐 멈췄는데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왜 이거 좀 빨리 못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이거 경험을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연수를 하고 연수 후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긴가민가 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80% 정도가 쓰는 거에 대해 찬성하셨고 참여하셨던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93%, 84% 써보겠다, 쓰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집중도가 향상되고 그래서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서 학습 효과는 증대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바뀌더라도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연간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1년 단위 학교 교육과정이 평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잘 지원하기 위해서 타시도는 이제 학교로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에서 교과서 발행사랑 계약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일괄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괄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집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발행사들과 저희가 그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9월 한 달은 지금 무상으로 발행사에서 협조해줘서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학분위를 마친 학교들은 벌써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요. 이제 내년도 추진 방침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교육부에서 교과서로서 이 지위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보통 교부금 형태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물론 그 돈은 이제 세금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1년 단위 유지하는 그 구독료가 지금 142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이제 교육청 자체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아무래도 교육부보다는 예산의 범위가 좀 좁고 해야 될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희망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이걸 잘 써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다 주신 돈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과목이 영어, 수학, 전공인데 사실은 디지털 전환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과목들만 지금 AI 디지털 교육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학생들도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이 되는 인프라가 되는 스마트 기기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약간의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시고 본인의 교육적 철학에 의해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배척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대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연수를 해 나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사진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물리학자인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교수님이고요. 이 사람이 만든 파인만 학습법이 있습니다. 파인만 학습법은 새로운 개념을 천재들이 빨리 알아가는 좋은 학습법인데 단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말씀드려보면 1단계는 새롭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 어떤 연구 분야를 정해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구글링을 하든 생성형 AI 물어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든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거를 옆에 초등학교 1학년이 있다고 했을 때 걔한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옆에 1학년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걔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거나 이해했다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위해서는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런 빈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단계로 가서 그 부분을 다시 연구를 해서 또 설명을 해보고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것과 지식이 되고 자기 내면화가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뜬금없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지고 온 이유가 기존에 하는
그런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줘야 되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뭐 벌써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그냥 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짧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애들의 머리에 가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게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매체의 변화도 선생님의 노력만큼은 중요하다. 그 매체의 변화 중에 한 축으로 지금 나와 있는 AI 디지털 교육 자료가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서비스들 중에서는 괜찮은 도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제 얘기도 한번 새겨 들어봐 주시고 이제 반에서 대표분이 나와서 또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디지털 교육 자료가 어떤지 한번 많이 경험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늘 설명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이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구에서 나고 자라서 대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셔서 사실 자주 오는 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 AI 디지털 교육자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소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참 좋고 영광입니다. 저희 동아천파는 아시죠? 예전에 동아전과고 지금 동아전과로 다 배우신 분들 맞죠? 네, 저도 동아전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동아천파이 맞고요. 지금 제 AI 디지털 교육 자료, 원래 AI 디지털 교육 자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초, 중고, 영어, 수학 정보 다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갑자기 교육 자료로 바꿔서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발을 하고 보니 이게 결국은 학생들 위한 것이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부총리자 장관께서 저희한테 이게 세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를 불러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대구는 도해지지 않습니까? 도해지든 농촌 시골이든 디지털 학습을 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게 된다. 두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지금 보는 수학 같은 경우에 아까 많은 문제은행들이 제공되고 심지어 동영상 가입까지 되고 그게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그렇게 제공되면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 원장님들이 극히 반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문제 수준, 저희가 문제집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엄선해서 사실 검정이라는 심사를 통과해서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양질의 교육과정에 맞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저희가 제공한 컨텐츠 하나하나 저희라고 하면 저희 동아출판만이 아니고 모든 바른사회 컨텐츠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좀 큰 국가적 과제인데요. K-에듀를 이걸 활성화해서 이 K-에듀 플랫폼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자. 거기에 국가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년도, 둘째 년도까지 개발했었는데 첫째 연도 때는 저희가 교과서를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 혹시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저희 거 쓸 것 같습니다. 윤정규 교과서, 이병민 교과서인데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도 저희가 거의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 참 잘해왔는데요. 처음 걸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한 거는 훨씬 잘 만들어서 거의 저희 다 합격했는데 갑자기 그 교육자를 바뀌어서 저희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관님께서 계속 발전해 나가시냐고 물으셨는데요. 이 디탈이라는 특성 자체가 서책 같으면은 1년마다 조금씩 개선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은 실시간으로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학생들이나 교사님들께서 써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능들도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훨씬 많은 기능들도 없고요. 또 저희는 되면 중학교 1, 2, 3학년이지 않습니까? 3학년 것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게 저희 생각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잘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발행사들이 참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하고 또 IT 쪽에 강하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이 국가적 자산이 포기가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귀한 자리를 학부모님 모시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한 시간이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면 길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한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제가 국회에서 선생님들 모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 선생님도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사진 자료를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예전에 서책으로 할 때 참 유감스럽지만 학생 수가 20명이었는데 16명이 자더랍니다. 그게 실제로 좀 과장될 수 있지만 그게 학교 수업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AI 디지털 교육 자료로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모든 수업도 하고 그러면 순간순간에 피드백,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업 현장이 4명, 5명씩 모여서 같이 학생들께 가르쳐주고 하니까 수업 시간이 그렇게 학생들이 웃고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교육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 모시고 발표를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교실이 되기 위해서도 이 AI 디지털 교육 자료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가 바뀌었지만은 계속 숨쉬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자료 정책과 그리고 전체적인 3월 저희 작년부터 준비했던 그 내용을 저희 과장님, 장학관님 진짜 퇴근도 못 하시고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잘 전달해 주신 오이석 장학관님과 그리고 동아출판 육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